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7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윤석열 검찰호의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가족 수사 또는 본인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그것이 드디어 6분 응선 정도는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국 장관과 관련한 스모킹건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스모킹건이라는 게 뭡니까? 권총에서 연기가 피어나온다. 그러니까 범죄의 흔적이 아주 역력한 그런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누구 얘기냐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죠. 조범동 씨가 웰스 CNT 대표 최태식 씨와 나눈 전화 통화의 녹취록이 나왔던 겁니다. 그 녹취록에 여러 가지의 범죄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 범죄의 흔적들이 검찰 수사 결과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그 자리에서 조범동 씨는 만약에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고 조국 후보자, 당신 후보자였죠, 조국 후보자가 낙마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해충돌 문제가 과연 뭐였을까? 그 단초들, 퍼즐이 풀렸습니다. 이 이해충돌 문제는 결국은 2015년 한 연말쯤부터 2016년 초 사이에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죠. 정경심 교수가 5억 원을 바로 조국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 씨한테 줍니다. 그런데 조범동 씨가 이 중에 2억 5천만 원을 코링크 사모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종잣돈이 됐다는 것이죠. 코링크 사모펀드는 2016년 2월에 조범동이 주도로 해서 설립합니다. 근데 이 설립 자금이 결국은 정경심 교수한테 나왔다, 이런 얘기죠. 정경심 교수는 또 본인의 동생이죠. 남동생을 시켜서 남동생한테 3억 원을 줍니다. 근데 남동생이 이 3억 원을 또 코링크 사모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정경심 교수의 돈이, 이게 뭐 정경심 교수 돈인지 조국 장관 돈인지는 구분이 불가능하지만 요건 차차 밝혀질 것으로 보고, 그 돈이 하나는 남동생을 통해서 코링크로, 하나는 조국 장관의 조카를 통해서 코링크 사모펀드에 투자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결국 우회 투자나 아니면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이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바로 조국 장관, 조국 후보자가 낙마한다, 이런 얘기를 이 조범동 씨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한 것이 아닌가, 최태식 씨와의 통화에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물론 2015년 말이나 2016년 2월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전입니다. 서울대 교수 시절이죠. 그런데 민정수석에 취임한 거는 2017년 6월이죠. 근데 민정수석에 취임한 전부터 코링크 사모펀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 민정수석에 취임하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백지 신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주식을 매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코링크 사모펀드에 투자한 게 아니고, 민정수석이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코링크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지배자, 실질적인 투자자니까 그게 정경심 교수가 아니냐, 또는 조국 장관 부부의 돈으로 코링크 사모펀드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바로 조국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 씨가 사실은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조금 보완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보면 이 코링크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오너, 사실은 정경심 교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가설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조범동 씨가 최태 씨와의 통화에서, 아니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 코링크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모른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최태식 대표한테 당신은 이 자금 흐름을 허위 진술해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것을,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것을 이 조범동, 오촌 조카인 조범동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제가
그 스모킹건 나왔다 해서 의문으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의문도 90%가량은 풀렸습니다. 왜 풀렸느냐? 바로 8월 달에 조범동이가 8월 16일쯤 출국을 합니다. 해외로. 도피죠. 도피. 근데 이 즈음하고 그 이후에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다 하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죠?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는 청문회 준비를 자기 남편하고 같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남편이 사모펀드에 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까 하는 걸 협의를 했겠죠.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만은 거의 정확한 추정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했겠죠. 그 협의한 내용을 조범동과의 통화에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범동이가 이렇게 모른다고 얘기할 거라고 분명하게 최태식 씨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지 않다면 조범동 이 오촌 조카가 결국 조국 장관 본인하고 통화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까지 조국 장관의 휴대전화는 검찰이 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의 합리적인 추정으로 본다면 조국 장관 부인과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이 통화를 통해서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할 것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하는 부분을 사전에 말맞추기를 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청문회에서 자기 남편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를 무슨 수로 알았겠습니까? 남편과 얘기해서 알았겠죠. 남편도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코링크라는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조카, 오촌 조카 조범동, 이 세 사람 사이에 그동안에 긴밀하게 연락이 오고 가고 서로 청문회에 대비해서 어떻게 말을 맞추자 하는 얘기를 나눴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점점 확인돼 가는 과정입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은 이미 그 내용을 상당 부분 저는 확인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범동이 처음에는 본인이 이 코링크 사모펀드의 여러 가지 설립이나 뭐 자본 주도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9월 14일 급거 귀국한 것으로 보이나, 그리고 들어와서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부분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그 관련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코링크 사모펀드의 이상훈 대표나 아니면 웰스 CNT의 최태식 대표를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그림의 얼개를 검찰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궁에 들어가니까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조범동이 정경심 교수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정경심 교수는 2017년 그때가 7월 8월쯤에 공직자 재산신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사인 간의 채권으로 8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8억 원의 5억은 사실은 조범동 씨한테 갔던 것이고 3억은 자기 남동생한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범동 씨는 그 5억 중에 2억 5천을 코링크 사모펀드를 설립하는데 썼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동생 이 정모 씨는 그 3억 원을 그대로 코링크 사모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코링크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지배자, 소유자, 결국 저희가 처음부터 코링크 사모펀드는 조국 펀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바로 조국 펀드라는 사실이 지금 하나 둘씩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드러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만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청문회 대책, 청문회에서 내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한다. 이런 부분을 조범동이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건 아니면 조국 장관을 직접 통해서건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국 장관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자, 앞으로는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해서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 하는 이 실토, 이게 이제 조범동
조범동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마도 조범동이 그 얘기를 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은 굉장히 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범동은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창과 방패죠. 검찰의 창이 조범동의 방패를 뚫을 날 머지않았다고 보고, 그러나 조범동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됐으니까 앞으로 20일간의 수사기간, 열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20일간의 수사기간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창이 틀림없이 조범동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금 흐름이 이미 나왔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국 부인, 조국 조카, 이 사이의 퍼즐, 우리가 그동안에 품었던 그런 의문들이 하나둘 풀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조국 장관의 딸이죠. 딸이 고려대 입시에 단국대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을 적었다 하는 고려대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거, 내 딸은 그 제1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한 부분, 이게 거짓말임이 밝혀지는 또 순간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